얘부터 써놓을까요? 사인 법칙. 식 첫 번째 뭐였어요? 공식이? 반지름과의 관계가?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뭐랑 같다? 네. 지름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죠. 두 번째. 사인 A가 뭐랑 똑같다? 2R분의 A랑 똑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식이 있었죠. 세 번째 뭐였죠? 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근데 세 변의 비율과 똑같아요. 이렇게 있었죠. 맞죠? 이 질문 여기 끝났죠? A 대 B 대 C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알려준 거겠죠?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얘기를 하는 게 A, B, C는 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각의 B가 3대 2대 1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각을 구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각을 모르니까 3x, 얘각을 모르니까 2x, 얘각을 모르니까 x라고 놨을 때 삼각형에서 세 각의 관계가 뭐가 있죠? 네, 다 더해서 180도. 그럼 이때 x가 지금 몇이 나요? 그럼 x가 30이면 결국적으로 지금 a라는 각도는 몇 도라는 거예요? 네, a는 90도요. 그러면 사인 90도는 뭐예요? 네, 1이요. 얘 지금 몇 도라는 거예요? 60도요. 그럼 사인 60도는 뭐예요? 네, 2분의 루트 3이요. 그럼 얘는 30도겠죠? 그럼 사인 30도는 뭐예요? 네, 2분의 1이요. 그럼 이걸 자연수비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2 곱해줘도 되겠죠? 그럼 2대 루트 3대 1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법칙 공식을 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코사인 법칙의 공식은요, 삼각형이 그려져 있었을 때 그때 갖고 그냥 모양꼴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런데 이 길이 알려주고 A, B의 길이를 알려주고 이 각의 크기가 A다 라고 알려줬죠. 그럼 이때 얘 갖고 뭐 구할 수 있어요? 네, C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쓰세요. 이 소리였죠. 그럼 CB의 길이를 구하는 식, 즉 C제곱은 이라고 썼을 때 식이 어떻게 나왔죠? B제곱. 네,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네,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왜 A가 돼야 되겠죠? 이 각도. 이 각도 A요. 이렇게 쓰라는 게 코사인 법칙이었었죠. 근데 이거 갖고서 두 번째 거꾸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상황에서 이번에는 B 그리고 여기 C 그리고 여기 길이 이렇게 세 변 길이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 세 변 길이를 알려줬을 때 이 각에 대해서 삼각비를 구하자라는 걸로 코사인 법칙을 바꿔주기도 한댔어.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구한다? 네, 이때도 똑같이 얘랑 얘 곱해진 거를 분모에다 갖다 써라. 그래서 2BC분의 그 다음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네, 이렇게 갖다 쓰세요. 이게 지금 코사인 법칙 딱 외워줄 공식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1번 문제를 볼까요? 알려준 상황에서 표현을 하다 보면 그림을 갖다 그리시면 된다고. 그럼 나는 지금 A가 135도래. 그럼 둔각처럼 그냥 대충 갖다 그려놔서 아, 여기를 135도인 대충 A. 그럼 나머지 B, C 그냥 그림을 이렇게 갖다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 그럼 이때 B가 루트 2라는 건 어디 길이를 알려준 거예요?
B랑 마주보는, 그렇지. 여기가 루트 2여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C가 3이래. 그럼 C는 어디 알려준 거예요? 네, AB 길이 여기가 3이여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러면 A 길이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여기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번에도 두 변과 끼인각 알려줬으니까 코사인 법칙 갖다 쓰는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식이 A 제곱이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9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에 거기에 뭐 붙여라? 코사인 A 즉 135도 계산하세요 이 소리밖에 없겠죠. 근데 코사인 135도 각 줄이기 생각하겠죠? 135도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네, 2분의 파이 플러스 45도인 4분의 파이라고 각변환을 시켜보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야? 지금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보니까 뭐가 돼요? 네, 사인 4분의 파이면서 몇 사분면각이죠? 2사분면각이요. 그럼 2사분면각이었으면 코사인의 보는 마이너스. 그럼 이제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할까요? 얘는 11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요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마 만나서 플러스 6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그럼 얘는 11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17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A의 값은 루트 17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필수에서 7번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잡아준 거는 니네가 오늘도 똑같이 이 공식들을 생각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인 법칙을 쓸 때는 기본 생각이, 사인 법칙은 가장 많이 썼던 게 마주보는 변과, 그 각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머지들의 상황을 보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을 갖다 쓰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코사인 법칙은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을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 삼각형 ABC에서 A, B, C 길이들 알려줬을 때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일단 여기서 세변 길이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세변 길이를 알려줬을 때 최대 각을 구하라고 한다면 각이 가장 큰 건 세 변 중 누구랑 마주보는 각이 가장 클까요? C요. 그건 당연히 가장 긴 변의 길이랑 마주보는 각이 가장 커요. 그게 모든 삼각형에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그럼 이때 상황은 그냥 대충 그림을 갖다 그려도 3, 5, 7 이렇게 해서 여기 각을 구하여라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야. 이 각을 구하여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 각을 구하려는 건데 세변 길이 알려줬을 때 얘 각을 구하려면 무슨 공식을 갖다 쓰자?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C를 구하는 식을 먼저 갖다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요. 식 불러요.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코사인 C 어떻게 돼요? 그러면 2 A, B 외우는 거 아니야. 알파벳이 아니잖아.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5 왜냐면 이쪽이 되는 거니까.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25 플러스 9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산하자 이 소리밖에 없다고. 그럼 빨리 이제 분자 계산했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얘랑 얘랑 빼주니까 마이너스 40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5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약분해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대요. 코사인 뭐가? C가 됐어요. 그래서 코사인 C의 삼각비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그 각의 뭘 구하래? 크기를 구하래. 그럼 결국은 이 C가 몇 도인지를 정확하게 찾으라고요. 근데 우리 앞에 쪽에서 삼각함수 방정식 풀어봤잖아요. 그럼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또 삼각형이니까 180도 안쪽에서 있는 삼각형만 갖다 그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코사인 그리면 갖다 그리면 완성을 해주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여기 각을 찾으세요. 이 소리밖에 없던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면 또 2분의 1과 만나는 데를 먼저 찾았으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과 만나는 데가 네, 3분의 파이요. 근데 이번엔 그냥 각도를 60분법으로 표하면 60도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60도가 원점에서 이쪽으로 60도만큼 간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얘는 180도에서 왼쪽으로 60도 갔어요. 이렇게 설명 주면 되겠지. 그럼 몇 도가 되었다? 120도. 그러니까 이 문제의 최대각의 크기는 120도요. 이렇게 문제를 표현을 해줬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단 조건 본 거예요. 세변 길이 알려줬어. 근데 각에 대해서 물어봤어. 무슨 공식 쓰자? 코사인 공식 쓰자. 근데 그 중에서 최대각이라는 건 항상 가장 긴 변에 마주보는 각이 가장 큰 각이구나. 그럼 제일 작은 각은 당연히 작은 변에 마주보는 각이 가장 작은 각이겠지. 근데 웬만하면 문제에서는요, 항상 최대각을 물어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됐어요? 이 문제는 오늘 별표 봤던 문제랑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같이 써먹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겠대.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알려준 조건이 사인들의 비율이 7대 3대 8이요. 이렇게 지금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각 A의 크기를 이번에는 구하세요.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사인의 비율, 사인 값들의 비율을 알려주면 그건 우린 뭐라고 바꿔줬다? 세변 길이인 A 대 B 대 C라고 바꿀 수가 있겠구나. 아까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걸 얘 비율로 바꾼 것처럼 이번에 얘 비율은 세변 길이 비율이라고 알려줘도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 조건은 세변 A 대 B 대 C가 몇 대 몇이다? 네, 7대 3대 8이요. 이렇게 지금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1 2학기 거에서 배웠던 공통수학에서 우리는 세 변의 비율이 나오면 실제값 갖다 쓰랬잖아요. 그러니까 A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자? 7K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겠구나. B의 길이는 3K라 표현하면 되고 C는 8K라고 표현을 해서 실제 길이들을 지금 표현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세변 길이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근데 뭐 구하라? 각의 크기를 구하라. 무슨 공식 쓸 준비를 해라? 코사인 법칙 갖다 써라. 그럼 이번에도 그림을 표현을 한 상태에서 공식을 그냥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럼 이 그림에다 표현했을 때 이 여기 길이를 뭐라고 놓겠다? 7K라 두겠다. 여기 길이는 근데 B랑 마주 보는 거니까 3K라고 두고 여기는 8K라고 두세요. 근데 이번엔 여기가 구하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코사인 아까 공식 쓴 다음에 그럼 코사인 A는 하고서 공식 갖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번에 식 불러요. 다시 어떻게 돼? 2 곱하기 네 3K 곱하기 8K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분자는요? 네 9K 제곱에 64K 제곱을 더하고 네 마이너스 49K 제곱을 하세요. 이렇게 좀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또 분자를 계산 먼저 해줬구나. 그럼 얘랑 얘랑 빠지니까 지금 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계산하니까 여기는 24K 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K제곱은 KK 곱한 거랑 약분하시면 되겠지. 8, 3, 24 약분 되겠지. 결국 코사인 A가 지금 몇이 되었다? 네, 2분의 1이 되었어요. 아, 뭐야. 이번엔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 되었었죠? 네, 60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는 60도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 그래서 A의 각의 크기 60도요.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세변 길이 비율이 알려졌을 때 사인의 비율은 세변 길이 비율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소리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9번 문제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9번 문제에서도 이것도 사인 문제에서 풀어봤었는데 여기는 결론부터 볼게요. 삼각형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죠. 무슨 삼각형인지를 구하라 라고 삼각형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우리 사인 법칙에서 삼각형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 했어요? 네, 길이 관계를 찾아라. 맞아요. 그 말 한마디만 쓰시면 돼요. 얘는 길이 관계라는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로 바꿔주라고? 길이 관계로.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2번이 길이 관계로 바꾸는 식이라고 했었다고. 사인의 기호를 길이 관계로 바꿨을 때 2R분의 A 이렇게,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길이 관계로 바꿔줬잖아요. 그럼 사인을 길이 관계로 바꾸는 식이 이거라면 코사인을 길이 관계로 바꾸는 식은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A를 길이들로만 다시 표현을 하세요. 이 식을 생각해서 갖다 쓰자는 소리입니다. 이 식을. 알겠어?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뭐야? 사인 A 길이로 바꿔줘라. 코사인 B 얘도 길이로 바꿔줘라. 사인 C 얘도 길이로 먼저 바꿔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그럼 이제 하나씩 바꿀까? 사인 A는 길이로 어떻게 표현해? 2R분의 A는 2 곱하기 코사인 B도 길이 관계로 바꿔보자.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길이 관계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거기에 곱하기 사인 C도 길이 관계로 바꿔줘라. 2R분의 C.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이 식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럼 뭐야? 등호를 기점으로 양변에 2R을 곱해줘서 먼저 없애줘도 되겠죠? C 똑같으니까 약분해도 되겠죠? 2 약분돼도 되겠죠? 그럼 뭐야? 양변에 A만 곱해주면 여기 분모 없어지겠네?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했어. 그럼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정리가 되는 식이 되겠구나요. 없어져서 결국적으로 지금 B제곱이랑 C제곱이랑 어떻다? 같아요. 이 조건만 나왔구나. 그럼 이 조건이 말하는 건 B랑 C랑 같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C랑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A와 B와 C는 지금 길이라며. 그럼 길이의 부호가 다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 갖고 최종적으로 답을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뭐야? B 길이랑 C 길이랑 같으면 무슨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등변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등변을 쓸 때는 누가 같은지만 정확하게 답을 써주면 되겠구나. 누구랑 누구랑 같아서? B랑 C랑 같아서 B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요. 이렇게 답을 이야기해주면 삼각형 모형 결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삼각형의 종류를 찾으라는 건 길이 관계를 쓰래. 그럼 그 길이 관계에선 사인의 길이 관계 얘 바꾸는 거, 코사인의 길이 관계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길이 관계를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수의 양 끝점에 있습니다. 근데 AC 30 알려줬고요. BC 50 알려줬고요. 여기 끼인 각 120도 알려줬는데 이 길이 구하세요. 당연히 무슨 공식 갖다 쓰자는 소릴까요? 네, 두 변과 끼인 각 줬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자라는 거구나. 그럼 이때 x제곱이라는 식이 어떻게 돼요? 얘제곱 900 플러스 얘제곱 2500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50 곱하기 거기에 코사인 120 그럼 코사인 120도인데 다시 중각 넘어가니까 바꿔줘야겠지? 120도 뭐라고 바꿔줄 거야? 네, 2분의 파이 더하기 네, 30도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었으니 2분의 파이 보이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그럼 사인 6분의 파이에 몇 사분면? 2사분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사인 6분의 파이가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 지금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만나서 플러스 2 약분되니까 여기는 1500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야? 다 더해지니까 4900 될 거고 4900은 뭐의 제곱? 70의 제곱. 그러니까 x는 70이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10번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오늘 배우는 게 삼각함수 마지막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월 전에
못해도 거의 수원 파트를 거의 끝내는 게 목표긴 하거든요. 근데 좀 아직 많이 남긴 했어. 근데 시험 기간 들어가면서 RPM도 다시 보긴 할 건데 최대한 일단 수원은 끝내고서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제 니네가 다시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모든 거 했던 걸 다. 총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모든 공식 다 쓸 거거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머릿속에 일단 생각나는 게 뭐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예,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당연히 2분의 1과 거기에 밑변 알려주고 그리고 높이 알려주면 얘 갖고 쓰세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됐어. 그래서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려줘요. 근데 거기에서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요라고 알려줬어요. 그때도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니네 눈빛 보니까 끔찍하다. 저게 뭔 소리지?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은요. 이때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 반지름 아래 거기에 곱하기 삼각형 둘레 이게 지금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식이었어요. 이 식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념을 한 번 정도만 설명해주면 이거예요. 원래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데 니한테. 내저번 반지름이랬잖아요. 근데 원에서 접하면 얘가 수직이야. 얘에서 접하면 얘도 수직이고 얘에서 접하면 여기도 수직이야. 근데 이때 이 반지름 길이를 난 뭐라고 논댔어? R이라고 논댔잖아. 그럼 R이었던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삼각형을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소리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길이를 지금 A라고 놨잖아. 그럼 니네가 아까 외웠던 것처럼 밑변과 높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AR 이렇게 쓰여지시겠지. 다시 여기 상태의 넓이도 얘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야. 근데 아까 이 아랫변을 B라고 놨잖아.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BR 써야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오른쪽은 2분의 1 CR 이렇게 쓰여지겠지? 근데 그걸 다 더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2분의 1R, 2분의 1R, 2분의 1R이 있으니까 걔로 묶어서 써도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가 나왔었어요. 라는 식이 있다고. 못 외웠으면 지금이라도 외워야 된다고, 이제. 더 이상 니네한테 이 공식을, 야, 이렇게 돼. 라고 증명하면서 보여주는 선생님이 없을 거라고. 알겠니? 세 번째는요. 정삼각형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그때 정삼각형은 두 가지를 다 외워줘야 되니까 높이 구하는 식과 넓이 구하는 식이 외워져 있었어야 되겠지.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된다? 어이구야. 2분의 루트 3A요. 이게 지금 높이를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식은 4분의 루트 3A 제곱이요. 이 식도 우리는 중학교 때 다 외워서 왔어야 돼요. 아니었으면 고1 때라도 외웠어야 돼. 아유, 고1 때 난 진짜 뭐 했니, 니네는 우리가. 어? 외워놨어야 된다고, 제발. 얘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였었을 때 높이식이고 넓이식이래요. 이렇게 지금 돼 있대요. 됐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이제 여기 파트 버릴 거야. 공부 안 해도 돼. 이딴 식으로 공부했던 시절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시절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의 조건을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두 변의 길이와 낀 각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아까까지 외웠던 식들 중에서 우리 원래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지면 무슨 공식을 생각했어? 네,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서 다른 길이를 구했잖아.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두 변 길이랑 그리고 그 끼인각을 알려주었었을 때 그때 얘 갖고 넓이를 구하는 식을 중학교 3학년 때 외웠던 거야. 근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외웠던 식이 어떻게 됐냐? 2분의 1 AB 사인 세타요. 이것도 넓이를 구하는 식 중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요. 이거는 니네한테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 번은 다시 보여줄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었었는지 생각하다 보니 A가 일단 밑변으로 고정을 시켜놨어. 얘가 밑변이야. 근데 여기에서 끼인각이 세타고 여기 길이를 B라며. 근데 우리는 아까 넓이 구하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랬잖아. 2분의 1에.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높이는 얘에서 얘한테 수선이 떨어진 얘를 높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 높이를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삼각함수로서 읽다 보니 여기를 읽을 수 있는 게 주인공각 세타로서 읽을 수 있는 게 사인밖에 없었다고. 그럼 얘를 네모라고 놓았었을 때 사인 세타가 B분의 네모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네모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양변에 B를 곱해주는 거니까 B 사인 세타라고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럼 이때 이 높이가 지금 B 사인 세타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높이가 되었다고. 그럼 이때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B 사인 세타요. 이렇게 되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식이 나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왜 보여줬냐면 직각삼각형에서 각 하나랑 한 변 길이를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들은 우리가 삼각함수 공식들을 이용해서 삼각 B 공식을 이용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라는 게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건드리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머지부터는 공식들은 외우라고만 할 거지 증명을 보여주진 않을 거야.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얘는 이름부터 기억해. 헤론 공식이라고 불러. 한글로 헤론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냥 유식해 보이고 싶었어. 그쵸? 네.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헤론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론 공식은 어떤 조건이냐면 세 변의 길이가 유리수였었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유리수였었을 때만 이 공식을 쓰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계산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유리수가 아니면. 그럼 이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삼각형 ABC가 존재를 했었을 때 이때 이 세 변 길이를 다 알려준 거란 말이야. 유리수 상황으로서. 그럼 여기서는 일단 약속이 먼저 잡힐 거야. 첫 번째 여기서 니네한테 약속이지? 네, 약속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약속이 뭐냐면 스몰 s라는 걸 기호를 먼저 잡아줄 건데 이 스몰 s는 세 변을 다 더한 값을 2로 나눠준 걸 스몰 s라고 약속을 잡아줄 거야. 이 스몰 s라는 걸 이렇게 잡아줄 거래요. 알겠죠? 그럼 이때 넓이 공식이 루트 저 S 잡아준 거 있지? 이거 S에 거기에 곱하기 S에서 지금부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이 공식이 S 잡아줬잖아. 그럼 이 S에서 한 변 길이씩 계속 빼서 곱하세요 라는 소리야. S에서 다른 변 B 그리고 S에서 또 다른 변 C를 빼줘서 이렇게 4개를 곱한 값에 루트를 씌워준 게 넓이가 될 거예요. 이게 세 변 길이를 알려줬을 때 공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원래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심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학교쌤들이 좀 알려주는 형태들이 되긴 해. 근데 니는 처음 봤잖아. 그럼 얼마나 니는 무시당했다는 소리야. 속상해라. 그래서 이게 해론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세변길이 알려졌을 때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얘도 공식을 알고 있을 건데 이번에는 얘랑 연관을 지으셔야 돼. 아까 얘는 뭘 알려줬을 때였어? 세변길이랑 내저번의 반지름. 반지름이긴 한데 어떤 원?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려줬을 때야. 그런데 이번에는 세변 길이와 얘와 외저번 반지름을 이렇게 알려줬어. 외저번 반지름을 알려줬어. 알겠지? 그럼 이때도 내신 대비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거거든. 이거는. 그럼 이때 넓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4R분의 외저번 반지름 R분의 그때 세변 길이 A, B, C를 곱한 걸 분자에다 쓰면 이게 넓이 공식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고3 졸업하기 전까지 딱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이 식을 이제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막 우리가 막 장난식으로 야 이거 몰라 멍청이들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제는 계속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조건을 알려줬을 때 얘가 되는지를 자기가 꼼꼼하게 정리해놓고 또 갖고 있으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 알겠어? 이게 삼각형 넓이 총 정리해준 식이에요. 필수예제 상황에서 볼까라고 했더니 일단 여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볼게. 왜냐면 니네가 오늘 처음 봤던 공식에선 여기부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얘 넓이를 구하는 데의 최종적인 원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얘부터 먼저 생각을 볼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잖아. 근데 뭐 알려준 조건이 뭐 알려줬어? 세변 길이 알려줬죠. 그럼 그때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 그때 세변 길이 알려줬을 때 쓸 수 있는 넓이는 해론 공식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세변 길이가 다 유리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뭘 쓸 건지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해론 공식을 쓸 때는 약속부터 잡아준 S를 먼저 구해주라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S는 5, 6, 5 이걸 뭐 하자? 더하자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5 더하기 6 더하기 5 이렇게 지금 갖다 쓸 거고 얘를 뭘로 나눠줘라? 2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론 공식을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얘는 몇이야? 8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때 넓이 구하는 식을 이제부터 쓰지. 그럼 루트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뭐 하자고 했어? 8 먼저 썼어. 그 다음 8에서 한 변 길이 뺀 걸 쓰지. 그럼 몇이야? 3. 그 다음 또 뺀 거 쓰지. 2. 또 뺀 거 쓰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구나. 이게 넓이가 되는 거라고 그냥. 우와 되게 편하잖아. S만 약속을 잡고 니네가 공식만 외워주면 편한 거야. 그 공식을 안 외웠으니까 있는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뭐야? 8이 16이 루트니까 4고 4, 3, 10이니까 얘 넓이는 12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집이 이제 원하는 건 니네한테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 문제집이 풀이를 원하는 건 왜 1, 2, 3를 깔아줬느냐? 이 순서대로 들어가면 이 넓이 구하는 식을 우리가 중3 거에서 배웠던 구변과 끼인각으로 넓이 구하는 식을 써봐라 라는 걸로 바꿔주려고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 1, 2, 3를. 그래서 이 1, 2, 3에 맞춰서 이번엔 다시 풀어볼게. 첫 번째 원은 세변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세변 길이를 알려줬을 때 무슨 공식을 쓸 수 있다? 코사인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얘는 임의적으로 그냥 A 값을 구하고 싶었대. 임의적으로 누구 값? A 값을 구하고 싶었대. 그럼 이 A 값을 구하려다 보니
또 삼각형을 대략적으로 그냥 갖다 그려봤었을 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A, 여기가 지금 B, 여기가 C. 그럼 A에 마주보는 여기가 5죠. B에 마주보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지금 5입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겠죠.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코사인 A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25 플러스 36 마이너스 2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얘는 36 여기 상태에서 얘 6 약분하니까 6 여기 약분하니까 3 그러니까 코사인 A가 몇이다? 5분의 3이다 이렇게 알고 들어갔어. 근데 얘들아 코사인 A가 5분의 3인 걸 알면 사인 A 구할 수 있어 없어? 코사인 A가 5분의 3이래. 그럼 사인 A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구해? 삼각형 그리자라는 소리밖에 없었잖아. 직각삼각형. 똑같은 A니까. 그럼 이때 이 직각삼각형을 갖다 그렸었을 때 얘 빗변 5, 밑변 3, 그럼 높이 4 이렇게 놓겠지. 그럼 이때 사인 A는 5분의 4요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서 일단 원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야. 니네가 원래 삼각 B를 구해줬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생각했어야 돼? 부호 생각했어야 돼. 이 A의 4분면 각이 어디 있는지. 맞아. 근데 이 문제는 부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얘는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이잖아. 그럼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이면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각은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있는 각이겠지. 그럼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양수잖아. 그래서 얘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양수 이렇게 써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뭐야? 최종적으로 얘 넓이를 구하라는데 두 변 길이랑 끼인 각에 대한 삼각비인 사인 값을 알았잖아. 맞아. 그럼 이때 얘 넓이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거기에 사인 A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5분의 4요 이렇게 지금 돼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줬구나.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줘서 답을 내었어요. 그래서 12예요. 이렇게 답을 구하겠다. 이게 1, 2, 3로 알려준 이유예요. 이 문제에서 알려준 이유가.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굳이 1, 2, 3가 아니라 우리가 세변길이 알려줬을 때 그 세변길이가 유리수라면 무슨 공식을 갖다 쓰면 되겠다? 헤론 공식 쓰면 되겠다.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똑똑하게 푸는 애들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건 도형을 잘 보는 애들이 계속 하는 건데 언젠간 니네도 이제 공부를 조금씩 더 하다 보면 도형을 볼 거야. 근데 도형을 보다 보니까 얘 길이가 5, 6, 5 알려졌어. 이번엔 세 번째 풀이야. 5, 6, 5를 알려졌어. 얘가 무슨 도형이야? 벌써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었을 땐 중학교 때 그냥 나는 선생님 대충적으로 난 임의적으로 이렇게 갖다 그렸대요. 그럼 이등변은 웬만하면 비슷한 길이를 여기 5, 5 이렇게 놓고 여기를 6으로 놓고서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겠죠. 그럼 높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높이는 얘한테 수선 내리면 되지 않아?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특징이 뭐가 있어?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성질이에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여기의 길이가 3이 되겠죠?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벌써 여기 길이가 5네요. 그럼 높이가 몇이에요? 4예요. 그럼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하긴 하겠지. 이건 도형을 보는 나름이야. 도형을 보는 나름. 근데 니네가 이 도형을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하게 들어가려면 세변길이 알려졌을 땐 헤론 공식을 그냥 먼저 쓸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먼저 깔아준 거야. 그러고서 문제집이 원하는 풀이를 설명을 해준 거고 근데 원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그땐 무조건 헤론 공식으로 빠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풀이를 다 알고는 계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1번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개념원리 갖고 기초 공부를 하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길이 얘 알려줬을 때 얘각 시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했어. 그럼 저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냥 그려보는 거야. 그때 나한테 넓이에 대해서 알려줬으니까 무슨 조건을 알려줬는지 생각만 해보면 되고
그럼 삼각형은 임의적으로 그냥 갖다 그리는데 C가 예각이랬으니까 C를 그냥 대충 여기다 놔. 그럼 여기가 A, B 이렇게 놨어. 이제 알려준 조건 길이를 표현하자. A의 길이가 10이라는 건 어디 길이가? 근데 BC 길이가 지금 10이에요. 이렇게 지금 알려줬어. 또 B의 길이가 8이라는 건 CA가 8이에요. 이렇게 알렸어. 근데 여기서 알려준 게 지금 넓이가 20 루트 3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 갖고 지금 넓이가 20 루트 3이라고 알려준다면 지금 당연히 뭘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배운 식 갖고 생각하면 두 변과 끼임각 갖고 넓이를 구하는 식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때 사인 C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얘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뭘 구할 수 있다? 사인 C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사인 C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 C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 세리만 해준 거라고. 그럼 뭐야? 나는 얘 갖고 두 변과 끼임각 갖고 넓이 구하는 식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거기에 사인 C가 20 루트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계산해서 사인 C가 몇인지를 먼저 찾으라고.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니까 지금 20이요. 이렇게 나왔겠죠. 아니 40이요. 나왔겠죠. 그럼 40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겠구나. 그럼 사인 C 그래프를 갖다 보는데 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2분의 루트 3과 만나는데요. 몇 점? 2점이나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2말까지 더 깔아준 거야. 그 두 각 다 쓰지 말고 이번엔 예각만 갖다 쓰래. 그럼 안쪽에 있는 여기 각 쓰라는 거잖아. 그럼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게 언제야? 네, 60도.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는 60도라고 갖다 쓰면 되겠어요. 이게 1번 문제가 되겠구나.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얘 알려주고 넓이가 2일 때라는 전제조건까지 깔아줬잖아. 상황을 보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A가 135도를 했으니까 여기를 둔각으로 135도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줬구나. 그러고 나서 여기 상태에서 지금 B, C 놓았었을 때 B의 길이가 4를 했으니까 어디 길이가 4라는 거야? C의 여기 길이가 4예요. 이렇게 지금 알려준 거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넓이가 2대. 그럼 이거 갖고 어디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일까? 근데 AB 길이를 먼저 구하라는 소리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AB 길이는 뭐예요? 우리는 문자로는 C라고 놓겠죠. 그래서 일단은 C부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단서 갖고는 여기 길이를 먼저 구하세요. 그럼 얘 갖고 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쓰다 보니까 넓이 구하는 식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몇 도? 135도. 근데 사인 135도는 이것도 중3 때 배웠던 식을 갖고서 얘기를 해볼게. 원래 2분의 1 AB 사인 세타 얘만 외우거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때 이 세타가 둔각이면 190도보다 큰 둔각이면 그때 여기는 사인 180 빼기 세타라고 배웠어. 사인 180 빼기 세타. 즉 이야기가 뭐냐면 사인 세타는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았다고. 왜? 사인 그래프가 지금 삼각형 내에서만 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세타만큼 간 건 여기서 세타만큼 왼쪽으로 온 거랑 똑같잖아. 그럼 180도에서 뭐가 빠졌다? 세타를 빼준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180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랑 똑같았다고. 삼각형 내에서만. 즉 이 각 안에서만. 그럼 다시 말하면 사인 135도는 뭐랑 똑같은 거야? 사인 45도로 그냥 계산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라고요. 그럼 얘가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구하재. 그러면 얘 계산하니까 이 약분돼서 1 되겠구나. 그러면 C는 C는 루트 2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구나. 사인 C, 지금 C의 값이 몇이다? 루트 2다. 이렇게까지 찾아왔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합시다. C 길이가 이제 루트 2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어디 길이를 구하래? 여기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이 길이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치, 이때 다시 코사인 법칙을 갖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때 여기서 무슨 공식을 써라? 코사인 법칙을 써라. 그럼 코사인 법칙 갖다 쓰니 A 제곱이 2 플러스 16 루트 2 4에 코사인 135도 이렇게 갖다 쓰세요.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코사인 135도는 얘는 지금 니네가 계속 90 갖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얘는 90보단 180에서 빼주는 게 훨씬 더 낫거든. 알겠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45도랑 똑같아.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45도랑 똑같다. 코사인은 삼각형 내에서만 생각했을 땐 사인은 얘가 삼각형 내에서 성립한댔잖아. 코사인 세타는 삼각형에서만이야. 마이너스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아. 코사인에선. 그것도 이유가 뭐야?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때 얘랑 갖고 얘기하면 여기서 간 거고 여기서 간 거랑 똑같다고. 근데 부호만 뭐로 발현됐다? 마이너스로 달라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얘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기도 한다고. 됐어요?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었으니까 이 약분돼서 여기는 8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계산해서 A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니네는 공식 외우는 게 우선이에요. 공식 외우는 게. 그래서 그 공식 갖고 적용을 하세요. 알겠죠? 494번 문제도 이거는 하나만 여기서 보고 들어갈게. 이 문제도 원래는 중학교 때 익숙해져서 왔어야 되는 문제인데 룰이 정해진 문제라서 그래. 정해진 게 있어서 AB 3루트 3 알려줬고 AC 2루트 3 알려줬죠. 근데 각 A가 몇 도? 60도. 이 문제에서 일단 니네한테 깔아주는 건 이 각이 특수각이에요. 그리고 그 각을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은 얘가 60도거나 아니면 90도거나 아니면 여기가 120도였을 때만 주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60도를 절반으로 나누면 30도죠. 그럼 특수각이죠. 90도를 절반으로 나누면 45도니까 특수각이에요. 120도를 절반으로 나누면 60도가 될 거야. 그럼 그때는 또 특수각이야. 그때만 쓸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이렇게 되었었을 때 문제에서 이제 이 조건 보세요. 삼각형에서 각 A의 2등분선. 그러니까 이 각을 이제 2등분을 해줬다고. 이 2등분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었을 때 그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건 하나의 유형이니까 그냥 바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뭐냐? 각 2등분선의 길이를 구하래.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었을 때는 이 각 2등분선이 나왔으면 하트 공식이라고 해서 얘 대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3대 2구나 라는 걸 찾으라는 게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중2 때.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이 각 2등분선 이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이 각 2등분선 길이를 구하래.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넓이 구하는 공식을 3번을 쓰셔야 된다는 거야. 얘는 넓이 구하는 공식만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 ABC의 넓이를 내가 지금 먼저 구하고 싶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그럼 그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주어진 조건이 삼각형 ABC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두 변과 끼인 각 주어졌으니까 얘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조건 갖고 넓이 구하는 식을 쓰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두 변 3루트 3과 2루트 3 거기에 곱하기 뭐부터? 이것이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통째로 구하는가 하면 반대로 얘의 넓이는 두 개로 쪼개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합이에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그때 이 상태에서 얘의 넓이의 합으로 쓰고 싶은데 그때 여기서 우리는 선분 AD 길이를 구하랬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를 미지수로 놓고서 방정식을 세우겠다는 소린 거야. 됐어. 그럼 다시 ABD 넓이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조건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었어?
두 변과. 끼인각. 근데 이 끼인각이 몇 도야? 30도. 그러니까 특수각이니까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이때 여기서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x에 거기에 사인 30도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다시 여기도 x 2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요. 이렇게 돼서 얘가 같아요 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줬구나. 이 소리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방정식 풀면 x값 구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풀면. 그럼 이 방정식을 풀자. 양변에 2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 날라갔어. 양변에 루트 3 나눠주자. 아니면 그냥 일단 여기서 루트 3을 그냥 하나씩만 나눠주자. 이렇게까지도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남아있는 건 6. 루트 3 사인 60도가 여기서 남아있는 건 3x 사인 30도 여기에 남아있는 건 2x 사인 30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값들 계산하면 되겠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었고 사인 30도는 2분의 1 얘도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계산하니까 2 약분해서 얘 계산하면 9가 여기는 2분의 3x 플러스 x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x값 최종적으로 구하면 3분의 AD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9가 아니라 3은. 어디요? 3 곱하기 3루트 3이니까 결국적으로 또다시 9가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이등분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질문은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풀었구나라는 이 유형 자체를 하나를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12번 문제예요. 내가 아까 봤던 거잖아. 우리 지금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알려줬어. 근데 그때 넓이를 구하래. 무슨 공식 쓰자? 해롱 공식 쓰자. 그럼 하나만 해볼까? 그냥 이 상태에서 2, 5, 7, 8. 그럼 해롱 공식 쓰려면 제일 첫 번째 1번에서 뭐 잡아줬어? 스몰 s부터 잡아줬구나. 그럼 스몰 s는 어떻게 잡아줘라? 2분의 5 더하기 7 더하기 그치 8 해줘라.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10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바로 넓이 구하는 식을 갖다 씁시다. 넓이가 어떻게 쓰여져라? 루트 갖다 쓰여지고 10 거기에 곱하기 5 거기에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니까 얘 하면 100이니까 루트 100은 10으로 빠져나와서 10루트 3이에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빨리 나오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이 문제는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세변 길이를 알려줬어요. 근데 첫 번째 내접원 반지름 길이 구하래요. 두 번째 내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원래 먼저 생각을 해볼까? 우리 외접원 반지름 길이 구할 때 무슨 공식 써야 되죠?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공식 썼어야 돼요. 사인 법칙. 맞아요?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과정으로 문제를 푸신다면 이것도 풀이가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앞에 과정으로 푸신다면 세변 길이만 알아. 조건을 얘만 알아.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뭐 구할 수 있어? 각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첫 번째 풀이 갖고 들어갈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얘 갖고 각을 구할 수 있대. 13 여기 지금 8 여기 지금 7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각 하나 정도만 구해보자. 그럼 이 각에 대해서 구하려면 무슨 공식을 써야 돼? 코사인 공식을 써야 돼. 그럼 코사인 C 아니 A를 갖고서 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때 계산한 식이 2 곱하기 7 곱하기 8에 거기에 49 플러스 64 마이너스 169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얘랑 더해진 값은 113이야. 그럼 169에서 빠지시니까 마이너스
56 나올 거고 2 곱하기 7 곱하기 8이래. 그럼 최종 얘를 계산해준 코사인 A가 지금 몇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지금 구해졌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얘를 갖고서 얘를 먼저 구해줬는데 아까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무슨 공식을 쓰자? 사인 공식을 쓰자. 그럼 사인 공식을 쓰려면 변광, 그 마주보는 거에 대한 사인 A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누구 값을 찾아줘야? 사인 A. 그러니까 코사인 A 갖고 사인 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구했죠? 네, 삼각형 그냥 갖다 그려서 구했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때 여기가 2, 여기가 1. 그럼 여기는 루트 3이요. 그럼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요. 아까 삼각형에선 굳이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어차피 1, 2, 4분면이라서. 그럼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 외접원 반지름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인 A분의 네, 그거에 마주보는 변 길이 13이 뭐랑 똑같다? 2R과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써서 구하시면 되겠구나.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대입을 해준 거고, 그럼 이때 R 값이 2로 나눠주니까 여기에 지금 2 곱해지면 루트 3분의 13이요. 이렇게 지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결국은 3분의 이게 외접원 반지름이 되었어요. 이렇게 풀자라는 게 원래는 첫 번째 생각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보다 두 번째 해석을 바꿔보다 보니 아까 세변 길이 알렸을 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 세변 길이 알렸을 때 또 뭐 구할 수 있어? 회론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세변 길이 알렸을 때 뭘 구할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얘를 갖고서 회론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럼 이때 아까 넓이 구하려면 뭐부터 잡아줬어? 스몰 s를 잡아줬어. 그럼 이때 여기가 지금 2분의 13, 8, 7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2분의 28이니까 14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넓이 구하는 식을 써볼까요? 루트 14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7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14 루트 3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거든요. 꺼내는 법 알겠어요? 보여요? 네. 그럼 14 루트 3이요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걸 구한 상태에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거 지금 뭐 구했다고? 삼각형 넓이 구했다고. 근데 우리 아까 외접원 넓이를 이용해서 반지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어디에? 제일 마지막에 세변 길이 알려주고 그때 외접원 반지름 알려주면 넓이 구하는 식이 4R분의 세변 길이를 다 뭐하라? 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럼 이때 얘가 꼭 같다. 넓이 구하는 식을 써보면 4 외접원 반지름 모르니까 R분의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러고서 세변 길이를 뭐 하자고? 곱하자고. 그리고 그게 넓이 얘랑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에서 R 값을 구하려면 양변에 R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R이라는 값은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4 곱하기 14 루트 3분의 14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되는 것 뿐인 거고 지금부터 알아서 약분하면 되잖아. 7 약분 2 4 2 8 약분 됐어. 그럼 얘는 지금 루트 3분의 14만 나와요. 13이지. 그럼 얘랑 똑같은 답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풀이집에선 풀이는 이번엔 얘로 쓰여 있진 않을 거예요. 원래 앞에 쪽에서 배웠 내용만 갖고 하면 이렇게 풀자라는 거지만 난 세변 길이 갖고 넓이 구하는 식도 쓸 수 있잖아.
그럼 이때는 외접원 넓이 구하는 공식을 외운 거 갖고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디서 더 갖고 오냐면 여기 파트에서 더 갖고 온 거야. 뭐 구하랬어 두 번째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 근데 내접원 반지름 길이는 무조건 넓이 구하는 식밖에 못 써. 내접원 반지름 길이 구하라. 무조건 무슨 식밖에 못 쓴다? 넓이 구하라. 그럼 아까 내접원 넓이 얘잖아. 즉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 구한 14 루트 3.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내접원 넓이 반지름 갖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식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아래 거기에 곱하기 그 다음 나머지 세변을 뭐하라? 더하라. 즉 삼각형 둘레라고 외우기도 하겠구나. 그럼 여기를 28이라고 쓴 식이 14 루트 3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이때 얘를 약분해주니 14 R이 14 루트 3이랬으니까 내접원 반지름은 루트 3이요. 이게 내접원 반지름이 되겠어요. 이렇게 구하라는 소리라고. 외접원 반지름과 내접원 반지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외접원 반지름은 생각이 두 가지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원래는 사인 법칙을 쓰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지만 이때 얘를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그리고 이 외접원 넓이 구하는 공식을 증명을 안 보여줬잖아. 근데 얘 원래 증명을 하려면 사인 법칙에 쓰여져 있는 수식들 갖고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사인 법칙을 갖고서. 그래서 외접원 반지름은 생각이 무조건 두 가지 생각으로 들어간다. 그럼 니네가 이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라. 알겠니? 근데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무조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평행사변형 넓이는요. 따로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저 삼각형 넓이에서 그냥 빗대어서 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이 있었대요. A, B, C, D. 그래서 A, B의 길이가 8이고 A, D의 길이가 10인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얘 갖고 넓이가 40이었을 때 누구를 구하래요? 각 A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럼 이거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았을 때 이 크기를 구하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알려준 조건이 평행사변형 넓이를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그 평행사변형 넓이는 대각선으로 쪼개면, 평행사변을 대각선으로 쪼개면 이때 얘는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서로 어때? 같아요. 즉 평행사변형 넓이는요. 그러면 니네한테 무슨 개념으로 생각만 하면 되냐면 삼각형 넓이의 2배가 평행사변형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의 넓이가? 삼각형 넓이의 몇 배? 2배를 하겠다. 그럼 이번에도 삼각형 넓이에서 이 두 변과 끼인 각 갖고 넓이 구한다는 소리밖에 없겠지? 맞아. 두 변과 뭐? 끼인 각. 그럼 두 변과 끼인 각 갖고 넓이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세타. 근데 그걸 몇 배 하겠다? 2배 해준 게 이렇게 써서 문제를 그냥 풀자라는 소리였던 거라고. 그럼 이번에도 계산을 해주니까 얘 약분.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그럼 이번에도 이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파이까지 사이에서 2분의 1과 만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2군데나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존재하는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구나. 됐어요? 그럼 여긴 몇 도? 30도. 그래서 그림이랑 믿지 마세요. 나는 그림을 대충 그린 거잖아. 그냥 평행사변형처럼 찾았으니까. 그럼 이 그림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얘가 30도였고 여기가 10이었고 여기가 8이었다. 이런 식의 개념밖에 없는 거라서. 알겠죠? 그래서 그림은 대충 그려놓고서 공식을 쓰기 위한 표석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야. 포석을.
근데 평행사변형 넓이 했을 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다? 삼각형 넓이의 2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여기선 사각형 넓이라고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 이 사각형 넓이의 조건은 두 대각선 길이와 두 대각선 사이의 각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주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대. 근데 이것도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외웠던 식이야.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 그냥 내가 대충적으로 그림을 갖다 그려봤어. 사각형이 ABCD가 이렇게 존재를 해. 그런데 얘 길이를 그냥 X, 여기 길이를 Y, 이렇게 두 개의 대각선 길이를 알려줬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두 대각선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알려줬을 때 넓이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준 거야. 알겠어? 근데 거기 상태에서 이거는 내가 어차피 공식 외우자는 게 목적이잖아. 이렇게 줬을 때 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삼각형 넓이 공식과 똑같아. 삼각형 넓이 공식이랑. 그럼 그냥 삼각형 넓이 공식처럼 생각하면 두 변과 끼인 각이었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과 끼인 각 사인 세타였지. 여기서도 공식 똑같은 겁니다. 그냥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 길이에 거기에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될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기 사인 세타. 즉 삼각형 넓이 공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식 그냥 모양 자체를 외우시라고. 누구 공식이랑 똑같다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푸시라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다시 볼 겁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무슨 도형? 등변사다리꼴에서 AC의 길이가 6이래요. 그때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30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깔아줬을 때 이 등변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등변사다리꼴에서 대각선 성질이 뭐가 있어요? 두 대각선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66 알려준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 길이 알려주고 끼인 각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때 넓이 구하는 식 어떻게 쓰자고?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과, 그래서 얘 계산해서 답 내시면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그럼 사인 30도가 또 2분의 1이겠죠? 2약분 후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구나. 이게 얘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